네. 좋아하는 같이 봅시다,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 오늘, 내일 이어서 쭉 갈 건데, 일단 첫 번째 부등식의 기본 성질부터 얘기를 할 거고요. 거의 중학교 때 다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하는 이유는 이게 중요해서라기보다 약간 이 기본 성질들이 도구가 돼요. 부등식을 막 해결하려고 하는데, 막 식을 정리하고 식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편할지에 대해서 그냥 알려주는 그냥 지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뭐 A가 C보다 큽니다. 그죠? 부등식이란 게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의미가 지니는 건 그 대소관계 비교잖아. 누가 더 큰지에 관한 얘기잖아. 네. 맞니? 맞아? 근데 그럼 얘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뭘까요? 요, 요, 그러니까 요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그죠? 맞나? 근데 요걸 우리는 어떻게 읽어내고 어떻게 써먹을까요? 내가 진짜 보고 싶은 건 뭐야? A랑 C를 비교하고 싶어. 오케이? A랑 C를 비교하고 싶은데 A랑 C랑 다이렉트로 바로 비교하기가 뭐 할 때? 힘들 때가 생길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 가운데 누굴 B를 놓고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네. 알겠니? 이걸 나중에 요 생각을 미적분해서 그러니까 수투도 그렇고요. 수투도 있구나. 미적분해서 샌드위치 극한이라는 얘기에서 많이 보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사실 이제 두 번째부터가 되게 많이 쓰이는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 A가 B보다 크면 A 더하기 C나 B 더하기 C도 부동 방향 같아요. 그죠? 네. 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네. 얘는 읽을 겁니다. 뭐라고? 양변에 같은 수를 뭐 해도 더하거나 빼도 부동 방향은 그쵸. 그대로입니다. 라고 읽어낼 거고요. 되니? 이건 주로 그래서 한쪽으로 옮기도록 이항에서 많이 쓰여요. 예. 오케이? 네. 근데 A 곱하기 C와 B 곱하기 C는 얘는 알 수가 없죠. 네. 네. 그죠? 왜? 영이가 인수면 그쵸. C가 양수면 AC가 BC보다 큰 건 맞지만 C가 0이면 같아질 수도 있고요. C가 음수면 부동호 방향의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네. 되니? 그럼 이건 거꾸로 많이 쓰여요. 이게 곱해지는 수의 부호에 따라 부동호 방향이 결정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A가 큰지 B가 큰지 원래 A가 큰지 B가 큰지 보다 더 중요했던 건 C의 부호였던 거야. 그지? 그럼 거꾸로 가는 거야. 결과에 뭘 보고? 부등호의 부호를 보고요. 곱해진 수의 부호를 역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네. 그런 류의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네. 이거. 오케이? 그리고 잠깐만.
이 곱해진 수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직접 다 상황을 분류해서 푸는 문제도 등장해요. 오케이? 될까요? 네. 그런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저걸 어떻게 그러니까 못 쓰더라고. 문제를 풀 때. 왜 저걸 그냥 암기만 했으니까 저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니까. 보죠. 음. 헤이. 세 번째. A가 B보다 커요. 이면 이건 그러니까 1번과 2번에 의해서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2번에 의해서 특히 A 빼기 B가 0보다 커요.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넘어간 거잖아. 아니 근데 이게 겁나 중요한 얘기야. 되게 단순한 얘기 같은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봐봐. 우리는 지금 요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A와 B의 뭘 하고 싶어? 대소 비교를 하고 싶어. 되니? 근데 그건 수 또는 식의 차와 차의 뭘 봐도 된다는 거야. 뭐, 부호를 확인해도 된다는 거야. 네. 되니? 뭐 이게 뭐 큰일이 아니 졸라 큰일이야. 이게 차의 부호를 확인한다는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A-B를 뭐 해보냐면 인수분해. 되니? 네. 그럼 얘를 별 곱하기 세모와 0 이렇게를 비교해야 된다고. 네. A-B를 이렇게 네. 인수분해해서. 왜? 인수분해하면 뭐가 좋은데? 사수를 또 다운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사수가 높은 것보단 낮은 걸 다루는 게 훨씬 편하거든. 네. 그러면 이 낮은 차수의 별과 세모에 요 별 세모에 각각의 뭘 볼 거거든. 부호를 체크할 거거든. 둘 다 양수면 왼쪽이 더 커. 네. 하나 양수 하나 음수면 서로 부호가 반대면 음수야 그죠? 둘 다 음수면 또 다시 왼쪽이 더 커요 그죠? 네. 될까요? 뭐 그런 걸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이야. 넘긴 다음에 뭘 해? 인수분해. 알겠니? 네. 차수를 다운해서 그 다음에 보기 시작할 거라는 거야. 될까요? 되겠니? 네. 자, 이거에 관한 얘기인데, 헤이, 볼게요. A가 B보다 커요. 네. A분의 1이 커, B분의 1이 커. 충분히. B분의 1이 커. 맞니? 아니죠. 아니죠. 봐. 이걸 원래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워. 둘 다 양수면 네. 해도 역전돼요. 그죠? 하면 역전돼요. 그죠? 역수치하면. 맞나요? 네. 근데 이러면 A분의 1은 여전히 양수거든. B분의 1은 여전히 음수거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네. 그죠? 이러면 이제 또 바뀌죠 또. 네. 됐니? 오케이? 네. 근데 사실 이걸 봐. 이걸 위의 얘기로 볼 수도 있어. 한 번의 얘기로 볼 수도 있어. 결국 나한테 지금 보라는 게 A분의 1과 B분의 1을 비교하라는 거잖아.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비교하라는 거지. 네. 통분하면 AB분의 B-A지. 이것과 0을 비교하라는 거지. 맞아? A가 B보다 커요. 맞니? 네. A가 B보다 크니까 얘는 뭐야? 음수야, 그지? 네. 맞지? 근데 얘는 모르죠. 그치? 네. A, B가
부호가 같으면 얘가 풀마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맞니?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근데 A, B가 부호가 다르면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원래대로라는 거죠. 될까? 근데 핵심은 뭐라고? 부호 체크야. 한쪽으로 모은 다음에 인수분해할 수 있으면 다 인수분해 하시고. 알겠니? 네. 네. 아, 어. A가 1보다 커요. 알아도. A가 여기 있어요. A 제곱하면 더 커집니다. 그죠? 1보다 큰 수를 제곱하면 더 커집니다. 그죠? 네. 1보다 그러면 A가 1보다 크면 A분의 1은 0과 1 사이의 수가 될 거야. 그죠? 네. 됐니? 그러면 0과 1 사이의 수를 제곱하면 더 작아져요. 그죠? 될까요? 1보다 큰 수를 루트 씌우면 더 작아지고요. 0과 1 사이의 수를 루트 씌우면 더 커집니다. 오케이? 네. 네. 이렇게 생겼어. A가 1보다 크면 A제곱분의 1, A분의 1, 루트 A분의 1, 그게 1보다 작고 다시 루트 A는 1보다 크고 A, 그 다음에 A제곱 이렇게 됩니다. 네. 오케이? 네. 근데 A가 0과 1 사이였으면 정확히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여기에 A가 있으면 A분의 1이 여기 있을 거고요. 그죠? 네. 제곱하면 더 작아지고요. 그죠? 거꾸로 루트 씌우면 더 커집니다. 그렇죠? 네. 루트 씌우면 더 작아지고 제곱하면 더 커지죠. 될까요? 네. 정확히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대소관계 자주 나오는.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일단 요거까지. 부등식의 4층 현상인데, 헤이, 볼게. 이거야. x가 뭐보다 커놨고 뭐보다 작대. 라고 나한테 x의 범위를 줬어. 네. 돼? 네. 그 다음에 y의 범위도 줬어. 세모보다 뭐보다 커놨고 뭐보다 작대요. 네. 되니? 네. 작은 별보단 커놨고 큰 별보단 작대. 네. 작은 세모보단 커놨고 큰 세모보단 작대. 네. 그럼 여기서 이 생각이야. 첫 번째, x 더하기 y야. 그건 얘네들을 더한 거야, 그지? 네. 맞아? 네. 그럼 봐봐. 그 결과는 작은 것끼리 더한 게 가장 작을 거야, 그지? 큰 것끼리 더한 게 가장 클 거야, 그지? 네. 작은 것끼리 더한 게 가장 작고, 큰 것끼리 더한 게 가장 커요. 됐죠? 네. 근데 봐봐. 이렇게가 됐을 거야, 그죠? 작은 것끼리는 둘 다 는이 있지. 네. 둘 다 는이 있을 때만 는을 붙일 수 있어. 둘 중에 하나라도 는이 없으면 는 붙이면 안 돼요. 네. 알겠죠? 네. 두 번째, 두 개를 뺐대. 네. 되니? 빼면요. 이번엔 거꾸로 작은 x 입장에 제일 작은 거가 가장 큰 놈을 뺐을 때가 가장 작지 않았겠어? 네. 이거 돼요? 가장 작은 건 가장 작은 놈에서 가장 큰 놈을 뺐을 때야, 그죠? 거꾸로 가장 큰 놈은 가장 큰 놈에서 오씨 가장 큰 놈에서 가장 작은 놈을 뺐을 때죠. 네. 자, 그럼 이번엔 얘랑 얘랑 비교하고 얘랑 얘랑 비교한 거잖아. 네.
둘 중에 하나라도 는이 없으니까 는 붙이면 안 된다고. 네. 둘 중에 하나라도 는이 없으니까 그렇죠. 붙이면 안 된다고. 되니? 등호는 둘 다 갖고 있을 때. 알겠니? 세 번째, x 곱하기 y는 이번에도 작은 것끼리 곱한 게 가장 작고 큰 것끼리 곱한 게 가장 커요. 그죠? 맞나요? 네. 아니죠. 이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왜? 이게 부호가 그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거는 그러면 곱하기는 알 수가 없어. 직접 뭘 해봐야 돼? 요 네 개의 대소 관계를 해봐야 돼. 이렇게 네 개를 다 곱해보는 거야. 알겠니? 네 개를 대세급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될까요? 오케이? 네. 됐니? 자, 잠깐만. 여기까지가 그냥 도구야. 됐니?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식들도 만들어낼 거고, 뭐, 이항하고 막 이렇게 막 해낼 겁니다. 그죠? 식을 변환시키는 도구에 불과할 거예요.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할게. 아, 저것만 해결하고 올게. 헤이, 가보죠. 부등식을 해결할 거야. 네. 몇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부등식은 어떤 두 수의 대소 비교야, 그지? 네. 맞니? 네. 그럼 대소 비교를 사실 가장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부등식은 대소 비교를 할 때 주로 어디서도 확인하죠? 이거. 그쵸. 수직선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수직선 이용해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 네. 오케이? 이 수직선을 반드시 이용했으면 좋겠는 상황은 뭐냐면, 당연히 첫 번째는 연립부등식일 때는 꼭 써주세요. 오케이? 네. 공통 부분을 찾을 때. 알겠지?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이것도 되게 많이 쓰이는 게 해에 조건이 제시가 될 때가 있어. 그때는 꼭 수직선 이용하세요. 네. 그러니까 해에 조건이 제시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뭐 뭐 예를 들어 자연수인 해의 개수가 뭐 3개이다 라든지, 오케이? 뭐 음의 정수인 해의 개수가 2개이다 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해 조건에 관해서 나와. 네. 부등식에서. 네. 그러면 무조건 수직선 이용 안 하고는 못 풉니다. 알겠죠? 분명히 틀려요. 오케이? 근데 여기가 하나 포인트인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수직선을 이용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뭘 꼭 주의해야 되냐면, 어디에 등호가 붙는지를 꼭 주의해야 돼. 네. 이거 문제 풀면서 봐줄게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등호가 붙고 여기가 안 붙는구나라고. 오케이? 네.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 설명을 해줄 때.
이게 그냥 대충 아사무사 해결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그냥 대충 뭐 알겠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틀리고 온다고. 이게 되게 실수 많이 하는 구간이야, 여기가. 실수 많이 하고 틀려오는 케이스거든.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등식을 해결할 때 결국에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A와 B를 비교하지 말고 A차 B와 뭘 보자고? 0을 비교하자고.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 있는 게 진짜 의미가 뭐라고? 얘를 뭐 할 거야? A차 B를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할 거야. 인수분해하면 차수가 다운되거든. 될까? 네. 되니? 그러면 낮은 차수의 식들로 쪼갠 다음에 각 식의 뭘 볼 거야? 부호를 체크할 거야. 이게 생각이야. 되니? 네. 요게 일단 생각이야. 오케이? 그리고 플러스 이게 만약에 아까처럼 분수식이라면 통분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할 거야. 알겠니? 될까요? 네. 세 번째는 결국엔 이게 확장되면 이런 얘기로 나올 거거든. 이걸 해결할 거야, 그지? 네. 오케이? 네. 근데 이게 0보다 크다는 건 0이 의미하고 있는 건 사실은 그래프에선 뭘까요? 그렇죠. X축이에요. 오케이? 네. 될까요? 그럼 얘는 X축보다 위였단 얘기야. 얘도 위였단 얘기야. 그치? 네. 근데 위여도 되고 걸쳐도 얘는 걸쳐도 되고 얘는 걸치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얘는 밑을 의미하는 거죠. 얘도 밑을 의미하고 그죠. 네. 얘네들을 위를 의미하고 그죠. 될까요? 네. 됐니? 네. 자, 말하고 싶은 건 결국에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본다는 거예요. 네. 될까요? 그래프로 해결할 거다. 웬만하면. 오케이? 네. 자, 어떤 그래프들 나오냐면 뭐 당연히 1차 함수, 1차 함수 즉 뭐 직선 나올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도 나올 거냐면 절대값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가우스 나올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니네한테 2차 함수 나올 거고요. 오케이? 2차 함수 발전해서 절대값 나오고 2차 함수 관련한 가우스 나올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일단은 뭐가 됐든 그래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게 그러니까 해결이 되면 부등식은 짜잘해져. 왜?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요 얘기가 그냥 이 기본이 단단하면 여기서 헷갈리지만 않으면 결국에는 여기도 해결하는 건 그래프 싸움이고 연립이니까 수직선에서 확인하는 과정들. 그렇게 두 가지.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처리할 때 이게 전반적으로 처리하는 기법이 오케이?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부호 체크하는 것으로 흘러갈 거라는 거야. 다. 네. 그러니까 큰 틀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이제 진짜 바보 같은 수학을 한번 해보죠. 세 번째. 1차 부등식의 풀이부터 해볼게요. 오케이? 될까요? 이게 결국엔 봐. 이런 류일 거야. AX가 B보다 크다. AX가 B보다 크거나 같다.
AX가 B보다 작다. A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이게 네 종류 아닐까? 1차 부등식이니까. 오케이? 네. 될까요? 봐, 들어. 오케이. A가 양수일 때 볼게요. 그럼 AX란 놈은 어쨌건 이렇게 증가하는 놈이야. 그치? 맞나요? 네.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간단해서 그림으로 웬만하면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암기보다 이해를 합시다. 봐봐. 그리고 Y는 B야, 그지? 이렇게 지났을 거야, 그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생각해보자. 그럼 이렇게 갔을 때 AX가 B보다 크다는 건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야, 그지? 네. 여기가 같아지는 게 여기가 X는 몇인데? A분의 B거든. 네. 그보다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지? 오른쪽으로 가야 위로 가, 그지? 그럼 끝났어요. X는 뭐보다? A분의 B보다 크다. 근데 여기는 얘도 는이면은 이렇게 막아주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네. 여기가 X는 A분의 B 됐죠? 네. 그럼 X는 오른쪽에 A분의 B보다 커놨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죠? 될까요? 네. 자, B보다 작다면 이렇게 가죠. 네.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지? 네. 그러려면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네. 여기가 몇일 때? A분의 B니까 X는 A분의 B보다 작다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네. 마지막 여기면 왜 A분의 B니까 이렇게 생겼죠. 네. X는 A분의 B보다 작거나 같다로 들어가죠. 될까요? 네. 자, 헤이. 그러니까 이걸 보통 그냥 이거 중2 때도 했던 얘기인데 그냥 외운다고. 여기가 양수면 A가 양수면 부동호 방향 그대로 A로 양변 나눴을 때 맞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 무언가를 곱하거나 나눈 여기 지금 양변을 A분의 1씩 곱한다는 얘기잖아. 네. A가 양수니까 A분의 1도 양수죠. 맞죠? 네.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뀔 거란 거지. 양수로 곱한 행위니까. 네. 맞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그래프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일단 첫 번째. 한 번 더. A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잖아, 이번에. 네. 될까요? 그리고 Y는 B가 이렇게 생겼죠. 네. 여기가 X는 A분의 B는 맞을 거예요, 그죠? 네. 아, 헤이. 일단 요거 하고 다시 잠깐 앞으로 가서 한마디만 할게요. 자, 이렇게 상황이 있을 때 B보다 크다니까 여기에요. 그죠? 네. 맞나? 네. 그러면 왼쪽으로 오르는 거지. 네. 부도방이 바뀌어서 A분의 B보다 작습니다로 바뀌겠네. 그죠? 네. 여기도 이렇게 되니까 그죠? 네. X는 A분의 B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겠죠. 네. 그 다음 여기는 작으려면 오른쪽으로 오네요. 그죠? X는 A분의 B보다 큽니다. 여기는 X는 A분의 B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네. 오케이? 네. 이 상황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케이? 각 상황을 외운다기보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래서 여기겠구나, 저기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어. 네. 알겠지? 아니면 식으로 갈 거면 부호 꼭 주의하라고. 알겠지? 네. A가 얘는 음수였기 때문에 분홍 방향 반대야.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하다가 좀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네.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림으로 알려주는 건데. 헤이. 근데 이게 있다고. A는 0이면 여기가 다 죽어버려요. 그죠? 네.
그죠?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야. 이제 B의 부호가 중요해. 봐봐. A가 0이야. 그럼 여긴 면지를 알아야 되는 0이야. 그치? 네. 맞지? 네. 근데 B가 양수였으면 왼쪽은 0인데 얘가 0보다 커버리면 부등호 방향 이게 성립이 안 하죠. 뭐야? 될까요? 맞니? 그러면 이걸 만족시킨 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될까요? 네. 네. 자, 왼쪽도 0, 오른쪽도 0이면 0이 0보다 크다. 말 안 되잖아. 네. 얘도 해가 없다로 갈 거라고. 그치? 네. 왼쪽 0이라면 B가 근데 음수라면 성립하죠. X가 뭐든 다 된다는 거 아니야?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자, 여기 볼게요. 자, AX는 무조건 0이야. 0은 0보다 얘가 플러스면은 여전히 말이 안 되네요. 그죠? 근데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돼. 그지? 갖다 되니까. 그죠?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 꺼낼 겁니다. 그죠? 얘도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를 꺼낼 겁니다. 알겠죠? 네. 되니? 네. 자, 이제 얘는 0이었어요. 양수면 오케이 돼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를 꺼낼 겁니다. 그죠? 0, 0이면 0은 0보다 작다 말이 안 되잖아. 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도 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네. 자, 얘는 0이야 무조건. 그죠? 0보다 커면 그쵸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죠? 0이어도 마찬가지죠.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이때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네요. 그죠? 네. 이거 될까요? 네. 될까요? 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이거 혹은 뭐 이런 게 주어질 거야. fx는 gx보다 커 낫다. fx는 gx보다 크다. fx는 gx보다 작고 낫다. 혹은 fx는 gx보다 작다. 자, 얘나 마찬가지야. 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들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크다 작다는 기준이 뭐야? 뭐보다 커, 뭐보다 작아는 오케이? 뭐를 기준으로 놔야 돼? 같은 값을 기준으로 놔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봐봐. 0보다 커 혹은 0보다 작아. 양수야, 음수야. 기준이 뭔데? 0을 기준으로 그지? 네. 그치? 0을 기준으로 크냐 작냐잖아. 네. 맞니? 0이랑 같을 때를 먼저 확인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딱 B가 됐을 때잖아. 그 값을 기준으로 어느 쪽이냐를 판단하는 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요 값은 사실 뭐였어? AX는 B가 되는 방정식의 해였어. 그지? 네. 되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부등식은 방정식에서 출발하는 거야, 항상. 네.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오케이? 네. 그 해를 기준으로 방향을 판단해야 된다고. 알겠니? 네. 오케이? 네. 이게 핵심이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1차 부등식의 풀이고요. 될까? 뭐니? 어, 오늘 1차 부등식만으로 1차 부등식까지는 끝냅시다. 내일 2차 부등식 나가고. 네. 헤이, 가보죠. 헤이, 가볼게요. 절대값 포함된 건 그냥 빠르게 할게.
왜 계속 했던 얘기라. 예언 외웠니 안 외웠니 너? 절대값 나오면 맨날 하는 거. 야, 외우라고 했거든. 어? 아, 제발. 그러니까 절대값 나오면 나 항상 같은 얘기밖에 안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절대값 안의 식이 의 값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x를 기준으로 그죠? 네. 범위를 나눠서 각 범위에 해당하는 부호 확인할 거고 그래서 그 부호를 이용해서 식 세울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프 웬만하면 그려서 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빠르게 갈게. 근데 두 번째 특별한 꼴이면 제발 암기하자고. 암기 좀 하자고. 어? 이거 이 사기꾼아. 2차 때 했어요. 아니 이거 x의 절대값 있으면 x의 절대값 있으면 오른쪽 그리고 y축 대칭 오그화돼. 어. 아, 널 졸라 계속 빠져나가려고. y의 절대값 있으면 위쪽 그리고 x축 대칭하고 위쪽만 그리고요. 위쪽 그린 걸 x축 대칭해요. 식 전체의 절대값 있으면 뭐 하자고? 위쪽 그리고 아래쪽은 접어 올립시다. 오케이? 마지막 x, y 모두 절대값이 있으면 1사분면 그리고 x축, y축 원점 대칭. 오케이? 절대값 안에 절대값. 은 그때도 얘기했었죠. 네. 절대값 안에 절대값은 얘랑 얘를 겹친 거라 그랬지. 차분하게 하나씩 하면 된다 그랬지. 그지? 그걸 동시에 하는 공식은 따로 없어요. 한번 오른쪽으로 그리고 여기가 끝나는. 이게 지금 여기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니까 여기서 오른쪽만 그린 거야 여기서. 네. 여기 더 그려야 됩니다. 이거 밑에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리고 그걸 y축 대칭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네. 될까요? 응? 네. 그다음 만약에 이 식에다가 또 절대값을 씌우면 이게 이렇게 위가 점이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위는 그리고 아래 접어 올리겠죠. 네. 그지? 됐니? 네네. 그리고 얘는 위쪽만 그려요. 여기에 위쪽만 그리고 여기에 위쪽만 그렸고요. 그걸 x축 대칭한 거. 알겠니? 얘는 위쪽을 그리고 아래쪽 원래 있던 건 접어 올린 거야 이렇게. 네. 됐니? 1사분면만 그렸고 그걸 x축, y축 원점 대칭한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두 번째 문제. 이거요? y에는 절대값이. 네. y가 절대값이 있으면 y 값이 음. 0보다 작거나 크게 나와야 되는데. 음? 작거나. 아니죠. 왜요? y 값이 아니라 네. 반대죠. 너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면 2잖아. 네. 그럼 얘가 음수야? 아 얘가 무조건 양수야? 아니잖아. 그치? 그 결과가 양수일 수는 있죠. 근데 y값 자체는 음수여도 되는 거죠. 그지? 절대값 씌운 게 양수인 거지. 돼? 네.
헤이. 그리고 요 얘기만. 연립 1차 방정식까지는, 1차 부등식까지는. 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2차 부등식 전까지가 참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이게 사실 지금 내가 설명한 데까지 여기 다가 사실 중2 내용이야. 중2 때 그대로 다 있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설명을 빠르게 나가 하더라도 아, 이런 거 있었지, 이런 거 있었지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부등식이 새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설명을 좀 더 힘을 쏟는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 앞쪽을 그냥 애들도 그냥 넘어간다고. 문제는 또 나와요. 그것도 뭐해? 앞쪽에 나옵니다. 앞 페이지에 나와요. 근데 그게 단단하지 못한 애들은 꼭 그거 틀리고 오죠. 그거 틀리고 나서 아 자기가 뭔가 실수했다고 착각해. 아니야. 그거는 제대로 안 본 거야. 그러고 나서 막 누구는 막 얘기하죠. 막 이건 얘가 이제 중학교부터 제대로 열심히 안 해서 중학교부터 열심히 안 했으면은 저 학교를 들어갈 리가 없잖아. 그지? 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상기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 상기시키는데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고. 알겠지? 헤이, 볼게. 연립 1차 부등식인데 그냥 1차 부등식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치? 네. 근데 이게 1차 부등식이 그냥 몇 개였을 뿐이야. 그쵸? 1차 부등식이 2개였을 뿐이야. 그죠? 2개가 있는 거야. 그죠? 맞아? 네. 그냥 각각 해주면 돼요. 각 부등식을 해결해요. 됐니? 공통 범위를 확인할 거야. 그지? 근데 제발 당부하고 싶은 건 제발 이 공통 범위를 확인할 때 무조건 수직선 그려. 수직선이 무조건 표시. 안 그러면 틀린다니까. 네. 오케이? 네. 이거는 그래서 거꾸로 이쪽 문제들이 어디로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해를 구하시오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오긴 하지만 자주 나오진 않아. 뭘로 나오냐면 해가 뭐뭐이니까 되니? 그러기 위해서 A는 뭐야? B는 뭐야? 라고 물어. X, Y가 아니라 그 앞에 미정계수. 뭐 AX 플러스 B, 뭐 이런 AX 플러스 3은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그럼 그때 A는 뭐냐고. 개수가 뭔지 모를 때. 네. 오케이? 그때 요 새끼들을 묻는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수직선에서 공통인 해를 추론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문제들이야. 추론이 더 중요한, 왜냐면 이건 쉬워. 공통인 해를 구하는 건 너무 쉬워. 그냥 1차 부등식 그냥 2개 그냥 때려 넣으면 되잖아.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 마찬가지 2차 부등식에서도 똑같은 얘기로 흘러가요. 오케이? 됐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요 플레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기본에 좀 충실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백날 해봤자 그래야 돼가 아니라 직접 문제 푸는 거 봐야 돼요. 오케이? 보여줄 겁니다. 근데 하나만 이런 표현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럼 얘를 빨리 고쳐요. 뭘로? 어, B가 싫어요. 그렇죠. 이렇게 연립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에요. 알겠죠? 네. 사실 여기서 이것도 있거든. 근데 얘를 잘 안 쓰죠.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네. 오케이? 될까요? 네. 봅시다.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뭘요? A보다 C가 작고 B보다 C가 그렇지.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을 때 음. A가 B보다 작고 A가 C보다 작다라고 연립하면 안 되고 그냥 A하고 B 그다음 B하고 C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죠. 네, 그 문제는 잘 안 쓰는 거죠. 아니, 이게 잠깐만. 말이 안 되는 게. 얘가 얘보다 작다는 걸 쓸 수가 없다고? 음.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건 맞아요. 쓸모가 없을 때가 많아라고 얘기한 건 맞아. 근데 이게 잘못된 거야라는 건 죽어도 틀린 얘기죠. 그렇지?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세 개 다 쓸 수 있는데 보통 안 쓰이게 돼. 문제에서 제시되는 바를 보면. 네. 오케이?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두 개만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의미가 없어지거든. 오케이? 테스트는 몇 시쯤 있나요? 야, 테스트 기다려봐, 시험 일단. 문제. 야, 수업은 할 수 있게 해줘. 졸라 싫어, 니네. 기대라고 하지 마세요. 너 10시 넘어서도 하잖아. 수업 듣고 가잖아. 야, 헤이, 볼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봐, 먼저. 실수 ABCD에 대해서 A가 B보다 크고 B가 0보다 둘 다 양수인데 A가 B보다 커요. C가 D보다 크고 둘 다 양수래요. 그죠? 기억 어떻게 볼래요? 이건 당연한 왜? 진짜 양수잖아요. 음. 그런 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게 근데 저렇게 생각하면 이게 조금만 꼬아져도 해결이 안 된다고. 저러다 실수하고 온다고. 아,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잖아. 그리고 는 있냐 없냐잖아. 되게 단순하게만 얘기를 하면. 그럼 문제가 나오는 방향성도 거의 한정돼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래서 그 네 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애들이 마치 뭔가 찍는 것처럼 이게 잘못 찍었구나라고 생각한다고. 잘못 푼 건데. 생각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게 이게 싫다는 거야. 좀 똑바로 가자는 거지. 이래야 이게 단단해, 기본이 단단해야 여기가 실수가 없어져. 이렇게 보자는 거야. 여기가 그리고 나서 이걸 당연히 그죠? 될까요? 네. 그래서 얘 부호를 보자는 거지. 부호 체크야. 네. 양수니까 양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크다는 거지. 돼? 니은도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네. ab분의 b 마이너스 a였단 말이지. 돼요? 네. 그러면 a, b가 양수였다는 거죠. a 양수, b 양수였으니까 b 차 a는 음수였다는 거죠. 음수라는 거죠. 네. 그럼 이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 틀린 얘기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부호 체크야. 디귿 어떻게 할래, 승빈? 이거죠. 네. 또는 사실 이게 네. 또 잘못 말하는 거 같아. 그냥 말해. 어. 나 양수의 1 뭐, 근데 둘 다 어. 양수이라고 하는데 1보다 큰지 아닌지 몰라서. 저는 그치. 넘겨서 음수를 해야겠어. 그치. 아, 이게 C-D, C 플러스 D니까. 맞죠? 네. 그럼 C-D 양수고, 둘 다 양수니까 양수라면. 네. 그럼 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자는 거지. 이것도 됐니? 맞아요. 그러면 답이 왜? 될 수 있는 게 없어.
어? 제가 맞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아니 1보다 작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답이 잘못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러면? 맞아요, 이거. 근데 왜 1보다 작으면 안 되잖아요. C랑 D. 네? C랑 D가 1보다 작으면 안 되죠. 둘 다 1보다 작을 텐데요, 그러면. 근데 예를 들어, 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거잖아. 네네. 그치? 그러니까 대충 그리고 숫자 때려넣기 싫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죠? 안 변해요. 오케이? 네. 오케이? 좀 더 자세하게 가줄까? 이거예요. 숫자를 때려 넣더라도 여기서 때려 넣어야 돼. 맞잖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헷갈렸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고2 되면 좀 더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돼, 사실. 고2의 풀이. 자, 리을은 AC와 BD가 이건 아까 봤던 이거니까. 그리고 이거였으니까. 이걸 본 거죠. 네. 양수니까 큰 것끼리 곱한 게 크고 작은 것끼리 곱한 게 작다. 그죠? 그러니까 리을도 맞죠. 네. 사실 기억디귿 리을이에요, 이거 지금. 이게 뭐가 잘못된 681번이었지. 어디가 오타가 있을 겁니다. 오타를 보여줄게요.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야? 어? 뭐지? 아, 어. 아, 리을이 틀리죠?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죠. 4번이 맞네요. 네. 그죠? 아, 오타가 있는 게 아니네. 이게 지금 부동방에 얘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틀렸네, 그지? 형님 또 헛소리 문제 똑바로 안 듣고 아, 왜 내가 뭐 했어? 네가 답 없다며 문제도 똑바로 안 했고 난 졸라 부끄러운 건 저게 속았다는 거네, 지금. 씨, 졸라 짜증나. 소동을 하고 꼴등을. 독서 도가니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헤이, 이거 절대값 x-1로 바꾸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거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게 특별한 형태는 아니에요, 그죠? 절대값 중에서. 네. 오케이, x에만 있거나 y에만 있거나 뭐 그게 아니라고, 식 전체에 있거나. 네. 그러면 일단은 얘가 0 되는 값, 얘가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누라고. 네. 될까? 네. 마이너스 2고 1이잖아. 그 다음에 이게 범위를 이렇게 나눠. 1번, 2번, 3번 영역이 이렇게 세 군데야, 그지? 네. 1번이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야, 그지? 네.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돼? 네. 정리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야, 그지? 네. 두 번째 2번은 얘는 양수가 돼요,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이니까. 근데 얘는 아직 음수죠. 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될까요? 네. 그럼 2x 빼기 x. 4 플러스 1 플러스 5가 돼요, 그죠? 네. 될까요? 마지막 둘 다 양수죠. 3x 더하기 3 됐죠. 네. 오케이?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거야. 얘를 그렸으면 좋겠어, 웬만하면 이제. 그려서 풀자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1이 있어요. 오케이? 네.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3이야, 그지? 그리고 기울기가 마삼이니까 이렇게 생겼거든. 될까요? 네.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1짜리야. 이렇게 생겼거든. 네. 1 집어넣으면 여기가 6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이제 3이거든. 이렇게 생겼거든. 될까요? 기울기 3짜리잖아. 네. 되니? 네. 자, 이게 8보다 작거나 어때? 이렇게 8이 있었을 거 아니야. 네. 여기가 6이었으니까. 네. 맞니? 네. 그럼 얘가 여기가 일단 8과 만나지.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3x는 11이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1이야. 네. 그리고 또 여기가 8과 만나. 얘가 8이야, 그지? 3분의 5야, 그지? 네. 8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여기라는 거죠. 됐나요? 네. 즉, 얘보다 오른쪽, 얘보다 왼쪽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11보다 커 나왔고,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게 답이라고. 네. 이게 마이너스 3 있고, 마이너스 2 있고, 마이너스 1 있고, 0 있고, 1까지 있겠네요. 그죠? 맞아요? 네. 다 더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답 된다는 거죠. 선생님, 구역 1, 2, 3으로 삼았을 때 네. 같거나 작거나 크거나 작거나 무조건 이에 있어요. 응? 같거나 작거나 크거나 작거나 이에 있어요. 아, 1,3한테 주거나 2한테만 다 줘도 되고. 네. 근데 둘 중에 한쪽에만 주면 돼요. 네. 오케이? 네. 아, 이승민 때문에 다시 한참 넘어. 아, 근데 뭐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어떻게? 나 하는 법을 몰라,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뭐? 그 그래프 그릴 수도 있고. 아니, 승빈아, 너가 말한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 붙이긴 해야 되잖아요. 어, 이번에 무조건 2번을 넣어야 돼. 헤이, 1, 2, 3으로 나뉘지. 이거. 이것 좀 갑시다. 이거, 풀어볼까요? 풀어볼래? 이거 근데 중요한 문제야. 그래서 중요한 문제고, 근데 이게 중2 때 똑같이 나와요. 이거 한번 볼래요? 암산 야, 교재는 줄게.
네 명씩 앉으면 그건 다 남아? 아니 네 명씩 앉으면 10명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4명씩 앉으면 그럼 의자는 안 앉는 거야? 그럼 4의 배수가 네. 아닐걸요? 예? 아니, 배수는 선생님이 다 앉았어야지. 의자의 개수가. 근데 의자의 개수는 4의 배수가 맞지. 이거 중2 문제예요, 사실. 선생님 그런 거 하지 마. 이거 맞는 걸. 근데 중일이 안 껴. 아니, 맞는데, 그걸. 풀어주세요. 야, 이거, 헤이, 이거, 근데, 뭐, 중2든 고1이든 똑같은 문제라 똑같이 그냥 풀어주는데, 봐. 아, 너 동생 몇 살이지? 14살? 그럼 1이네. 오. 아직 몰라. 괜찮아. 아, 아, 진짜? 몇 번이나 되는지 몇 번인데 봐봐. 몰라? 이렇게 놔요. 예. 의자를 이렇게 세워. 알겠지? 그 방법을 생각하긴 했어요. 이걸 1번 의자, 2번 의자 쭉쭉쭉 해서 의자가 총 X개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럼 봐. 승대 제발 봐. 보고. 키가 어차피 주잖아. 그지? 1번부터 X번 의자까지 있어. 예. 됐어?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문장이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학생이 10명 남는데. 총 학생 수는 그러면 몇 명이야? 4의 배수. 4X만큼 했고 플러스 10이야. 그지? 됐어요? 네. 자,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 남는데. 의자가 7개가 남는 상황을 해보죠. 이렇게 x-1번째, x-2번째, x-3번째, x-4번째, x-5번째, x-6번째까지가 비어, 그지? 잘 봐, 여기서. 여기에 x-7번째가 있을 거야, 그지? 네. 그럼 여기엔 한 명만 앉아도 여긴 빈 게 아니잖아. 네. 한 명부터 몇 명까지? 5명까지, 그지? 여기엔 1부터 5까지 앉을 수 있어, 그지? 그러면, 봐봐. 총학생 수 4x 플러스 10은, 맞니? 5명씩 x-6개는 다 채웠어. 아, x-8개는 다 채웠어. 여기 x-8까지는 다 채웠잖아. 네. 거기에서 한 명이 더 있으면 x-7번째를 채우는 거지. 보다는 크어놨고, 다 채우고, 그 다음 의자도 5명 다 채운 것보다는 작고 나왔다는 거죠. 네. 끝났어요. 우리 여기 한번 하기로 했잖아. 네. 여기가 5x-39입니다. 그죠? 될까요? 네. 맞나요? 그래서 x는 49보다 작거나 낮죠. 네. 여기도 5x-35입니다. 그죠? 예. 그럼 x는 1로 넘기면 x는 45보다는 커 낮죠. 네. 이렇게 답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이 의자 문제는 어느 의자까지는 가득 채웠고, 오케이? 어느 의자부터는 빈 의자인가? 그럼 요 가운데가 한 명부터 이 문제에선 5명이죠. 이렇게가 될 거라고. 그게 이제 범위가 될 거라고. 총학생의 수. 오케이? 네. 알고 나면 쉬워요. 중학생도 이렇게 알려줘요, 다. 해도 돼요. 원숭이는 이거 중2 문제인데, 진짜.